자고 일어나도 영 개운치가 않고 머리가 묵직하니 띵하시죠. 마치 누가 내 기운에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는 것 같은 탈진감이 드실 겁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분명히 쉬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시면 얼굴색이 칙칙하고 눈밑이 퀭한 게 내가 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새벽같이 눈이 떠져서 하루가 너무 깁니다. 특히 1947년생 정해년생 형님 누님들, 혈압약을 챙겨 드셔도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봐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하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예전에는 거뜬하게 들던 물건도 이제는 손목이 시큰거려서 놓치게 됩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해도 아픈데 없다, 괜찮다 하고 끊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서럽고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텔레비전 소리만 키우게 되실 겁니다. 우리 1959년생 기해년생 선생님들은 사람 때문에 속이 좀 시끄러우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고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따지려고 보면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만 앓습니다. 관공서나 은행 가서 서류 때문에 실랑이 할 일도 생기는데 담당자는 규정 타령만 하고 말이 안 통하니 가슴만 탕탕 치게 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1971년생 신해년생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좀 있습니다. 직장에서 죽어라 고생해서 일은 내가 다 해놨는데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내는 꼴을 보게 됩니다.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속 좁은 사람 취급받을까봐 꾹꾹 참느라 속병이 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집에서는 또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올해가 삼재라고 해서 다들 겁을 먹으시는데 사실 삼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2월의 기운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이 여러분이라는 우물물을 자꾸 퍼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퍼주느라 바쁜데 채워주는 기운이 부족하니 당연히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2가지만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말라가는 여러분의 우물을 다시 찰랑찰랑하게 채워줄 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물을 오염시키고 훔쳐가는 악연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뺏기는 운이 아니라 채우는 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으로 2월의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이고 2월은 호랑이의 달입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오행으로 보면 아주 깊고 차가운 물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옹달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깊고 지혜가 넘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2월은 호랑이의 달, 즉 나무의 달입니다. 물과 나무는 원래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해주니까요.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내가 생을 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달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목이 마른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옹달샘 옆에 뿌리가 굵은 거목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물을 쪽쪽 빨아먹는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는 말띠해의 뜨거운 태양까지 내리쬐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물을 증발시키고 밑에서는 나무 뿌리가 물을 가져가니 옹달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의 총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속빈 강정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실컷 시키고 정작 내 주머니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더 내놔라고 하는 뻔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밥상을 차려놨더니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리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실속을 차려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다가는 여러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쩍쩍 갈라져서 먼지만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와중에도 여러분의 물을 마르지 않게 채워주는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우물이 말라도 물기를 터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귀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복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돼지띠 여러분의 2월을 지켜줄 첫 번째 귀인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여러분에게 튼튼한 두레박입니다. 방금 제가 호랑이 달이라서 기운이 빠진다고 했는데 왜 호랑이띠가 귀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명리학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돼지와 호랑이는 육합이라고 해서 서로 뗄 수 없는 짝꿍입니다. 비록 호랑이가 여러분의 물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냥 뺏어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흐르지 못하고 썩습니다. 옹달샘에 갇혀서 이끼만 끼게 되죠. 그런데 호랑이띠는 두레박으로 그 물을 퍼서 밭에다 뿌려 농사도 짓고 밥도 짓게 만들어줍니다. 즉,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쓰이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호랑이띠에게 주는 물은 뺏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1959년생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 누군가 같이 일을 도모하자고 제안하거나 동업을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호랑이띠인지 보십시오. 물론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워낙 추진력이 강하고 일 벌이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을 달달 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돈이나 명예라는 결실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호랑이띠가 형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하고 두둑하게 챙겨줄 겁니다. 1971년생 직장인분들, 호랑이띠 상사나 동료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십시오. 왜 나만 시켜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고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나중에 승진이든 보너스든 더 큰 보상으로 챙겨줄 겁니다. 호랑이띠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물로 보지만 호랑이띠는 여러분을 생명수로 봅니다. 두 번째 귀인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여러분에게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 여러분은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흙탕물처럼 생각이 탁해지고 괜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밀려옵니다. 이때 토끼띠를 만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돼지, 토끼, 양은 삼합이라고 해서 기운이 아주 부드럽게 섞입니다. 1947년생 어르신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서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토끼띠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별로 대단한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춥죠? 하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눠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토끼띠는 여러분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맑은 산소를 내뿜어주는 공기청정기 같은 존재입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1983년생 돼지띠 여러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질 때 토끼띠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며 수다를 떠십시오. 여러분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토끼띠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빗자루입니다. 세 번째 귀인은 쥐띠입니다. 쥐띠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소나기입니다.
돼지와 쥐는 오행으로 보면 같은 물입니다. 여러분이 산소공달샘이라면 쥐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옆에서 졸졸 흐르는 시내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우물이 말라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물을 보태주는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1959년생 분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자금 융통이 필요할 때 쥐띠 지인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나도 힘들다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핑계를 대는데 쥐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하고 지갑을 여는 사람이 쥐띠입니다. 같은 물길이 섞이니 거부감이 없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쥐띠는 눈빛만 봐도 너 힘들구나, 술 한잔 하자 하고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그 위로가 이번 2월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호랑이띠는 내 물을 가치 있게 써주는 든든한 두레박, 토끼띠는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깨끗한 필터, 쥐띠는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시원한 소나기입니다. 이 세 띠가 이번 달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분들이 밥을 사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시고 여러분이 먼저 밥을 사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인연들입니다. 띠뿐만 아니라 성씨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물이 마르는 2월, 돼지띠에게 힘이 되는 성씨는 물을 만들어주는 쇠의 성질이나 같은 물의 성질을 가진 성씨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씨와 류씨 혹은 유씨가 있습니다. 쇠는 차가워지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쇠가 물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생수라고 합니다. 김씨성을 가진 분들은 쇠금진 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되어줍니다. 만약 이번 달에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관공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창구 직원의 명찰을 한번 쓱 보십시오. 김씨나 류씨, 유씨성을 가진 분이 앉아 있다면 일이 아주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꽉 막혀 있던 대출 상담이나 까다로운 서류, 문제가 이분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물 흐르듯이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낼 일도 이분들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도와줍니다. 특히 1971년생 분들은 거래처 담당자가 이 성씨라면 귀인으로 여기고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할 뻔한 것을 막아주거나 알게 모르게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살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우물을 오염시키거나 억지로 퍼가려는 악연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번 달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니 미리 알고 피하면 그만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이번 달 여러분에게 펄펄 끓는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도 아니고 불이 붙은 뜨거운 기름이 찬물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펑하고 폭발하고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사해충이라고 해서 아주 강한 충돌로 봅니다. 1959년생 여러분, 이번 달에는 뱀띠와 절대로 언쟁을 높이지 마십시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심하면 관제구설이나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허허 하고 넘어갈 일도 이번 달에는 뱀띠가 한 마디 툭 던지면 여러분의 뚜껑이 열립니다. 운전하실 때도 뱀띠 운전자와 시비가 붙지 않도록 방어운전 하십시오. 골목길에서 마주쳤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낫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1983년생 분들은 뱀띠와 돈거래나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고 달콤한 제안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거나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뱀띠와의 거리를 확실하게 두시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녹슨 수도관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물을 만들어주는 쇠의 기운이지만 돼지띠와 만나면 해라고 해서 서로 해를 입히는 관계가 됩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녹이 잔뜩 쓴 파이프를 통해 뻘건 녹물이 들어오는 격입니다.
1971년생 여러분, 직장에서 원숭이띠 동료가 전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십시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김대리 부장님이 자네 찾더라 하고 정보를 주는데 막상 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거나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를 신의 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녹슨 파이프 같은 원숭이띠가 고마울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우물 입구가 꽉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입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거나 상황이 사면초가로 꽉 막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점잖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원숭이띠가 나타나서 난장을 피우거나 판을 흔들어 버리면 오히려 그 충격으로 막힌 곳이 뚫립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재주와 변칙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부술 때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판을 엎어버리는 원숭이띠의 행동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평소에는 조심하되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원숭이띠의 꾀를 한번 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거대한 양수기 펌프입니다. 올해가 말띠해라고 했죠. 말은 불입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킵니다. 말띠 사람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불을 끄기 위해 여러분의 물을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1947년생 어르신들, 말띠 자녀나 친척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하면서 손을 벌릴 텐데 이번에 도와주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큰 펌프를 들고 와서 우물 바닥까지 긁어갈 기세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나도 힘들다, 내 코가 석자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식도 망치고 나도 망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뱀띠는 폭발하는 뜨거운 기름, 원숭이띠는 흙탕물을 만드는 녹슨 파이프, 말띠는 물을 다 퍼가는 거대 펌프입니다. 이 셋을 만났을 때는 내 우물 뚜껑을 단단히 닫고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성씨 중에서도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여러분을 증발시키는 성씨가 있습니다. 바로 남씨와 도씨입니다. 이 성씨를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넘치고 화끈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빠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2월의 돼지띠에게는 그 열정이 부담스럽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내 수분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여러분은 느긋하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만약 이 성씨를 가진 분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하고 재촉한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분들의 속도에 맞추다가는 여러분이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 열정에 휩쓸려서 도장을 찍는 순간 후회막급입니다. 대처법은 엄살입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하고 다가올 때 강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불이 붙어서 더 달려듭니다. 그러니 아이고,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병원비 대느라 돈도 없고 제 코가 석자라 도울 힘이 없네요 하고 납작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바싹 마른 낙엽처럼 힘이 없어 보이면 불은 태울 것이 없어서 스스로 물러갑니다. 강하게 맞서지 말고 약한 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돼지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월의 돼지띠는 깊은 산속의 맑은 옹달샘입니다. 비록 나무가 물을 빨아먹고 태양이 증발시키려 하지만 여러분은 마르지 않습니다. 호랑이띠라는 두레박을 만나야 그 물이 세상에 쓰이고 토끼띠라는 필터를 만나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쥐띠 소나기는 부족한 물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반면 뱀띠의 뜨거운 기름은 피하시고 원숭이띠의 녹물은 조심하시고 말띠의 펌프에는 뚜껑을 닫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과 흰색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 알록달록한 색보다는 무채색 계열로 차분하게 입으시면 흩어지는 기운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옷이라도 검은색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입니다. 비밀번호나 중요한 날짜를 잡을 때 활용해 보십시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우물을 지킬 주문을 걸 시간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다. 이 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쓰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올라 여러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신비한 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복은 나누어야 커지는 법입니다. 서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3월 운세도 벌써부터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깊은 샘물처럼 고요하고 지혜로운 2월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복이 찰랑찰랑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